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매년 근육의 8%씩 줄어드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10년 후면 지금 근육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육이 사라지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오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3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고 억지로 고기를 드시는데 정작 고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고기나 계란보다 소화도 잘 되고 근육 보호 효과는 더 뛰어납니다. 게다가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10년 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약해진 몸으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근육 지키는 비법을 완전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집 앞 계단이 언제부터인가 높아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실제로는 계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근육감 소증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감 소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고 지내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근육감 소증은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점이거든요. 30세부터 시작돼서 60세 이후에는 가속화되는데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체중은 비슷해도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우거든요. 마치 건물에서 튼튼한 철골 기둥이 빠지고 그 자리에 푹신한 스펀지가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근육 1kg이 줄어들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50칼로리씩 줄어들거든요. 1년이면 18,000칼로리, 체지방 2.5kg이 쌓이는 셈이에요. 살이 찌면 비만이 되고 비만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지름길이에요.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체력이 떨어지면서 외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근육량이 적은 노인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낙상이에요.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거든요. 작은 문턱에도 넘어지기 쉽고 한 번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더뎌요. 7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는 무서운 통계도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보호하는 생명 유지 장치예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함께 시작하셔야 해요. 이 작은 관심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을 권장해요.
만약 여러분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0g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양이에요. 참고로 계란 한 개에는 약 6g, 두부 한 모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려면 계란으로만 따지면 10개 이상 드셔야 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마치 작은 깔때기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서 흘러버리죠.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끼당 20g에서 25g 정도씩 말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젊을 때는 고기를 많이 드셔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진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보다는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들이 훨씬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조리법도 정말 중요해요. 튀기거나 구워서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삶거나 찜 또는 죽 형태로 만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열을 가해서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는 근육의 힘을 강화해주고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며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여줘요.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근육과 뼈를 제대로 지킬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원칙들만 지켜도 근육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이 생겨 하고 의심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부는 완전 단백질에 가깝고 소화 흡수율도 무려 90%가 넘어요. 이건 고기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위에서 소화도 정말 잘 돼요.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 가서 중간에 군것질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주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콩류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지 않아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두부 한 모나 콩류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건 계란 3개 반과 맞먹는 양이에요. 특히 고기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대체 식품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법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마파두부, 두부조림, 콩비지, 콩나물국,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르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콩류는 저장도 쉬워요. 말린 콩은 상온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냉동실에 삶은 콩을 소분해서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부도 냉장고에 물에 담가두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물만 매일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떠올려 보세요.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은 고단백 음식인 동시에 오메가3가 풍부해서 진짜 완벽한 조합이에요. 생선의 단백질 흡수율은 정말 놀라워요. 고기보다도 높아서 95%까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적어서 시니어분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에요. 소화에 부담도 주지 않고 말이죠.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근육을 보호하는 동시에 뇌 건강도 강화해줘요.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육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도 지키고 머리도 맑게 하는 일석이조예요. 생선은 소화도 정말 잘 돼요.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도 없고 위에 부담도 주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드시길 권해요. 매일 드셔도 좋고요. 다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튀김으로 드시면 기름기가 많아져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찜이나 구이,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건강적이에요. 생선구이를 할 때는 기름을 두르지 말고 호일에 싸서 구우시거나 팬에 물을 살짝 넣고 찜처럼 익히시면 담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작은 멸치나 새우도 정말 좋아요. 멸치는 통째로 드시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멸치볶음, 멸치국수, 멸치육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새우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요. 새우살 100g에는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90칼로리밖에 안 돼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이런 바다의 선물을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세 번째는 우유와 발효 유제품입니다. 우유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를 권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우유는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우유 한 컵, 점심 후 요거트 하나, 저녁에 치즈 한 조각이면 하루 단백질의 3분의 1은 채울 수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유당 소화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로 대체하시면 돼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이미 분해되어 있거든요. 우유의 가장 큰 장점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육 건강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칼슘 부족으로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신데 우유 한 잔이면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높아요.
100g당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해요. 우유를 드실 때는 차갑게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잠들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우유 한 컵이나 요거트 한 개 정도만 드셔도 근육 손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치즈도 좋지만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하루에 치즈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모짜렐라 치즈나 코티지 치즈는 염분이 적어서 더 좋아요. 네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드 같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작은 음식들이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함께 공급해주는 정말 놀라운 식품들이거든요.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은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고 작은 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출출할 때마다 드시면 되거든요. 이보다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 어디 있겠어요? 아몬드 20개 정도면 단백질 6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는 4에 5개 정도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작은 양이지만 꾸준히 드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뇌 기능 개선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그리고 심혈관 건강도 보호해줘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호두에는 특히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무릎이나 어깨가 쑤시실 때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아몬드 한 개가 7칼로리 정도 되니까 20개면 140칼로리예요. 그래서 한 줌, 그러니까 30g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에 살짝 올릴 정도의 양이면 적당해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죽에 넣어서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올라가고 맛도 더 좋아져요. 특히 아침에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간편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바로 곡류와 잡곡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으로 단백질을 하고 의외하시는데 귀리, 퀴노아, 보리, 현미, 수수, 기장 같은 곡류들은 생각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섬유질까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흰쌀밥만 드시던 분들이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요. 흰쌀밥 한 공기에는 단백질이 4g 정도 들어있는데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7에 8g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말이에요. 귀리는 특히 훌륭해요. 귀리 반 컵에는 단백질이 5g이나 들어있거든요.
죽으로 끓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요. 아침 식사로 귀리죽 한 그릇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하루를 정말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단백질 함량은 2배 이상 높거든요. 밥을 지을 때 쌀과 섞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보리도 좋아요. 보리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보리를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3끼에 나눠서 균형 있게 드세요. 아침에 귀리죽과 우유, 점심에 두부찌개와 잡곡밥, 저녁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둘째, 소화 잘 되는 조리법을 활용하세요. 삶기, 찜, 죽 형태가 가장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시니까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셋째, 근육을 지켜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세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며 오메가3는 근육 염증을 줄여줘요.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고기와 계란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두부, 생선, 우유, 견과류, 잡곡밥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활용하시면 근육 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드시는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